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지금 중동, 특히 이란을 둘러싼 상황이 정말 복잡하잖아요. 네,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부터 시작해서 미국, 이스라엘의 움직임까지 이 복잡한 실타래 속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핵심 맥락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를 명확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란 최고 지도자를 딱 지목해서 어디 숨어 있는지 안다. 이런 식의 메시지였는데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네, 굉장히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발언이죠. 이렇게까지 국제적인 관심을 받는 인물, 알리 하메네이.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인물인가요? 자료를 보니까 그냥 정치 지도자 뭐 이런 수준이 아닌 것 같던데요. 그렇죠. 알리 하메네이는 이란의 제2대 라흐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라는 뜻인데요. 아, 라흐바르. 네, 헌법상으로도 선출된 대통령보다 위에 있어요. 군통수권, 사법부 장악, 언론 통제, 거의 모든 국가 권력을 지난 36년 동안 장악해온 인물이죠. 36년이요. 정말 오래됐네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페르시아 주류 민족이 아니라 아제르바이잔계 소수민족 출신이라는 점도 좀 특이하고요. 아, 그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초대 지도자 호메이니가 사망한 후에 여러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제치고 권력을 잡았다는 배경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절대 권력을 누려왔는데도 요즘엔 좀 위태롭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맞습니다. 제가 본 자료 중에는 외부 압력보다도 내부 엘리트들의 어떤 신뢰 상실? 이게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인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일단 2022년에 마흐사 아미니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대규모 시위가 있었죠? 그때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하메네이 통치에 정말 큰 도전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고질적인 경제난, 그러니까 높은 인플레이션, 실업률, 특히 젊은 세대들의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거의 임계치에 달했다는 분석이 많아요. 경제 문제가 심각하군요. 네. 근데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이란이 정말 공들여서 지원했던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있잖아요. 네네. 그 정권마저 붕괴해버렸어요. 네. 이건 중동 내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메네이 본인의 입지까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상황이 정말 안 좋네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직접 부대치는 모양새잖아요.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G7 회의하다 말고 급하게 돌아오고 또 미국이 이란 핵시절 때릴 때 쓰는 벙커버스터라는 폭탄을 이스라엘에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와, 이거 정말 일촉즉발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잖아요. 그걸로 이란의 방공망이 꽤 많이 무력화됐고 이란군의 핵심 인사들도 제거됐다는 분석이 있어요. 타격이 꽤 컸던 거죠. 이란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미사일로 반격했던데요. 네, 물론 미사일로 반격했지만 그 효과는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고 가지고 있던 미사일도 많이 소모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준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이제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군사시설, 예를 들면 포로도 핵시설 같은 곳 있잖아요. 고농축 우라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네. 그런 아주 견고하게 방어된 목표물까지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전쟁은 좀 피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약간 입장이 바뀐 걸까요? 미국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훨씬 더 강경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최근 이란의 군사적 대응을 보면서 생각보다 약한데?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미군이 직접 파병되는 그런 전면 개입은 아직은 좀 불확실하지만요. 벙커버스터 제공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지원은 확실히 강화될 것이다. 네. 일각에서는 목표가 단순히 핵 프로그램 저지를 넘어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메네이 정권 자체를 압박하거나 심지어는 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정권 교체까지요? 네. 이란 입장에서는 재래식 전력, 특히 공군력이 약하다 보니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이번 충돌로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게 있을 텐데요. 자료들을 좀 종합해보면 몇 가지 목표가 보이더라고요. 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역시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걸 막는 겁니다. 원천 봉쇄하는 거죠. 그게 최우선이군요. 네.
이란이 계속 반이스라엘 발언을 하고 핵 개발을 시도하는 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영토도 좁으니까요. 그렇죠. 치명적일 수 있죠. 네.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이란의 군사력 자체, 그리고 중동 내에서의 영향력, 예를 들면 헤즈볼라 같은 대리 세력 지원 능력 같은 것들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향력 약화. 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시아파 맹주인 이란이 커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수니파 아랍 국가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이런 목표에 뭐랄까 암묵적으로 동조하거나 심지어 영공 통과를 허용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인다는 점이에요.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일부 아랍 국가들 간의 관계 정상화 흐름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중동의 판도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복잡한 이야기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하메네이. 여전히 최고 권력자지만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네, 내부적, 외부적 도전. 둘째, 현재 위기는 이란의 핵 야심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 이스라엘의 의지가 충돌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군사적 긴장 고조. 셋째, 이스라엘 핵위협 제고가 최우선이고 이란을 약화시키고 고립시키려 하는데 이게 일부 아랍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진다. 이스라엘의 목표와 이해관계 일치. 마지막 넷째, 이란은 이런 강력한 압박 속에서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그런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다. 네, 딜레마. 핵심은 명확한데요. 근데 여기서 정말 판을 흔들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자료에서 언급되더라고요. 만약에 말이죠. 아, 그거 말씀하시는군요. 만약 하메네이의 신정체제가 무너진다면 네, 만약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부 분석가들은 오히려 그동안 억눌려왔던 이란의 잠재력이 폭발할 수 있다고 봐요. 잠재력 폭발이요? 네, 교육 수준 높은 인구가 많고 자원도 풍부하잖아요. 이런 걸 바탕으로 오히려 세속적이고 민주적이고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도 있다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라는 자부심도 있고요. 와, 그건 정말 예상 밖의 시나리오인데요. 그렇죠. 이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원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어쩌면 더 감당하기 어려운 잠자는 호랑이를 깨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종종 그렇잖아요.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중동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여전히 너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다른 지정학적 갈등, 이런 것들 외에도요. 이란 내부의 변화 동력, 특히 외부 세계에 눈을 뜬 젊은 세대들의 열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내부 요인도 중요하죠. 이런 내부적인 요인들이 외부의 압력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이것도 계속 주목해서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